여러분, 과학의 역사에 거의 잊혀질 뻔한 황금기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철학적 사유가 실용적인 기술과 만나서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들이 말 그대로 폭발했던 곳, 바로 고대 도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그 눈부신 지혜의 시대로 한번 떠나보시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놀라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전에 무슨 첨단 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딱 막대기 하나랑 거기서 생기는 그림자, 그리고 순수한 인간의 지성만으로 우리가 발딛고선 이 거대한 행성의 둘레를 거의 정확하게 계산해냈다는 걸요. 아니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무대는 바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거대한 정복전쟁 이후에 세계지성의 중심지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바로 이곳 알렉산드리아로 옮겨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지식의 중심이었던 아테네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의 깊은 사유에 집중했다면 알렉산드리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여기서는 그리스의 이론적인 지식이 이집트의 아주 실용적인 기술과 만나서 뭐랄까 엄청난 화학 반응을 일으킨 거죠. 동양과 서양의 지식이 서로 부딪히고 섞이는 그야말로 거대한 지식의 용광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심장부에는 바로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냥 칙만 모아놓은 곳이 아니었어요. 당시 세계 모든 지식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거대한 자석이었습니다. 당연히 당대 최고의 천재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겠죠. 바로 여기서 인류지성의 폭발적인 도약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 알렉산드리아가 배출한 첫 번째 슈퍼스타, 바로 유클리드입니다. 그의 목표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시까지 알려진 모든 수학 지식을 그냥 하나로 꿰어서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거였죠. 유클리드의 방법, 이건 진짜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는 딱 몇 가지, 정말 너무나도 당연해서 이걸 왜 증명해 싶은 것들에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두 점을 잇는 가장 짧은 길은 직선이다, 이런 거요. 이걸 공리라고 부르는데 그는 이 단단한 기초 위에서 오로지 논리라는 도구 하나만으로 마치 레고 블록을 쌓듯이 차곡차곡 수백 개의 복잡한 기하학 정리들을 완벽하게 증명해 나간 거예요. 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가 쓴 원론이라는 책은요, 무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양 과학과 이성의 뭐랄까 운영체제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 즉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증명하는 법, 그 자체를 유클리드한테 배운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럼 다음 거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유클리드가 수학이라는 추상적인 세계의 질서를 잡았다면 이번엔 현실 세계, 이 물리 세계의 비밀을 파헤친 천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르키메데스죠. 유레카! 이 한마디 다들 들어보셨죠?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 몸을 담갔는데 물이 넘치는 걸 보고 아하! 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외쳤다는 그 유명한 일화요.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나요? 근데 진짜 대단한 건 그냥 유레카 소리 지르고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르키메데스는 자기가 발견한 이 원리를 유클리드처럼 수학으로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냥 일상에서 우연히 본 현상을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물리 법칙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거죠. 내게 설 자리만 달라. 그러면 지구를 움직여 보이겠다. 이 유명한 말은 그냥 허풍이 아닙니다. 지렛대의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죠. 이 세상은 수학적인 법칙으로 돌아가고 난 그 법칙을 알고 있다. 그러니 나에게 충분한 지렛대만 준다면 지구라도 들어올릴 수 있다. 와, 정말 시대를 뛰어넘는 통찰력 아닌가요? 자,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의 관장이었던 에라토스테네스. 그가 도전했던 과제는 정말 스케일이 다릅니다. 바로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지구, 대체 얼마나 클까? 이걸 알아내려고 한 거죠. 그 당시 사람들도 지구가 둥글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어요.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걸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둥글다는 걸 아는 거랑 그래서 그 둘레가 얼마냐를 아는 건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죠. 인공위성은커녕 망원경도 없던 시절에 이걸 대체 어떻게 잴 수 있었을까요? 에라토스테네스가 쓴 방법은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천재적이에요. 그는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집트 남쪽 시에네라는 도시에서는 1년 중 딱 하루, 하지날 정오가 되면
태양빛이 우물 속으로 수직으로 꽂혀서 그림자가 아예 사라진다는 걸요. 자, 근데 바로 그 시각에 북쪽인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막대기를 세우면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왜? 지구가 둥그니까. 그래서 그 그림자 각도를 재봤더니 약 7.2도가 나왔습니다. 원은 360도죠? 7.2도는 360도에 딱 50분의 1입니다. 그럼 계산 끝났죠? 두 도시 사이의 거리에 50을 곱하면 바로 지구 전체 둘레가 나오는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는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그가 계산한 지구 둘레값은 오늘날 현대 과학의 측정원 값과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2000년도 더 전에 오직 인간의 지성만으로 이걸 해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이건 정말 인간 지성의 위대한 승리라고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던 알렉산드리아의 지혜는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위대한 지식의 불꽃은 한동안 꺼져버리고 맙니다. 이 지식이 다시 빛을 보기까지의 과정은 정말 한편의 대하 드라마 같아요.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유럽은 소위 암흑시대로 접어들었고 알렉산드리아의 그 모든 성과는 까맣게 잊히는 듯했죠. 하지만 기적적으로 이슬람 세계의 학자들이 이 고대의 지식을 소중히 보존하고 심지어 더 발전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흘러서 이 지식이 다시 유럽으로 건너가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르네상스와 과학혁명의 도화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학혁명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새로운 시작이라기보다는 수천 년 전에 이미 존재했던 위대한 지혜가 여러 시대를 거쳐 간신히 살아남아 마침내 다시 깨어난 위대한 제각성이었던 겁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이 놀라운 역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혹시 과거의 그들처럼 세상을 바꿀 만한 정말 중요하고 빛나는 아이디어들을 우리도 모르게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